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자본 오박사입니다. 자, 요새 리플들을 제가 보니까 저한테 좀 응원이 되는 리플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요새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튜브 갑자기 더 화이팅이 좀 올라옵니다. 저도 결국에는 단순한 사람이죠. 오늘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환율이 미쳐 날뛰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는 그 이유, 환율 왜 이러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액션 플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기사가 저는 좀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 동아일보 기사예요. 보세요. 통화량 역대 최고, 고환율의 원흉, 그죠? vs 과도한 분석. 이거 왜 그러냐? 최근 지표인데 이 10월 통화량 있죠. 통화량 지표가 이제 가장 최근 지표인데 10월 달 8.7%, YOY로 8.7% 늘어나서 시중에 풀려있는 M2 통화량이 4,470조예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환율 상승. 한국은행, 뭐 정부죠. 정부는 아니야, ETF에 돈 몰려 통화량 증가. 그래서 이거 뭔가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죠. 가장 최근 지표를 보는 거예요. 올해 10월, 그러니까 25년 10월 기준 M2 통화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4,471조예요. 근데 이게 전월도 당연하지만 YOY로 봤을 때는 무려 YOY 9% 늘었어요. 8.7% 늘어서 3개월 연속 8%대 성장세.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여기 먼저 봐보면 M2 통화가 지금 YOY 9%로 상승 중인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한 번 뭐 갑자기 튄 거야. 한 번 갑자기 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나 꾸준하다. 꾸준하게 상승 중이에요. 지금 현재 상승. 그래서 일각이 아니라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원화, KRW 원화를 돈을 많이 풀어서 원화 가치가 높고 있다. 그냥 쉬운 얘기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요 두 가지 그래프인데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USD KRW 6글자입니다. 제가 세미나 때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검색을 해보자. USD KRW 이렇게 검색을 구글링 한번 해보시고 KRW USD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아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나오죠. USD KRW 와 환율이 이렇게 올랐네.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야, 환율이 이렇게 올랐네. 그리고 그냥 뭔가 이게 상승하는 그래프잖아요. 상승하는 그래프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RW USD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하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치 장기로 볼게요.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최대치로 볼까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언제부터 보냐면 2008, 9년, 2007년, 8년 요때 이후로 지금 거의 20년 동안 지금 그냥 계속 빠개지고 있고 최근 5년이 이게 되게 가파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근 5년을 보면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5개월이 아니잖아요. 5일도 아니잖아요. 5년 동안 구조적으로 지금 빠개지고 있다. 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뭐 당연히 했잖아요. 제가 보는 이유는 그냥 사실 저도 일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일각이에요. 과도한 유동성 때문이지. 이 지표를 볼게요. 이건 팩트거든요. 확장 재정의 시중 통화량이 너무 빨리 늘었어. 심지어 이건 뭐냐면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통화 재정 쌍둥이 확장 정책에 M2 통화량이 뭐 증가율이 뭐 9%인데 문제는 뭐냐?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지금 쩐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7.1, 8.1, 8.5. 쌍둥이로 이제 돈을 푸는데 돈을 정책, 통화 정책 해서 쌍둥이 트윈 전략이에요. 트윈 전략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남자는 자신감인데
이 환율 문제는 뭐다? 예, 속도다.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좀 시차를 길게 두고, 그러니까 뭐 기울기가 이렇게 뜨더라도 좀 시차를 좀 두고 좀 천천히 오르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 있다는 거지. 갑자기 돈을 푸는 이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나오죠.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쭉 나오다가 같은 기간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통상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뜻하는데 미국이 한마디로 돈을 풀고 돈이 시중에 풀리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다. 중요한 서울경제가 그래도 분석을 잘했어요. 우리나라의 M2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이유는 뭐냐? 그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복붙해서 봐야죠. 보시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뭐가 같이 온다? 정부 확장 저액이 재정 정책이 같은 시기에 겹치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속도, 그죠? 저는 문과라 뭐 물리 잘 모르지만 이게 무게감이 무게가 100kg짜리 선수가 뛰면은 나중에 가속도가 더 붙잖아요. 미식축구 선수들 보면 나중에 엄청 빠르다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무게감, 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속도가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물리 법칙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통화량이 풀리는 속도 있죠. 속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속이 붙을 거예요. 가속이 붙어서 이 실물 저희가 실물 경제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느끼는 이 체감이 물가 상승 이 압력이 엄청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감히 뭐 날씨 예상과 비슷하죠. 맞추기 어렵잖아. 감히 예상하자면 26년 올해 금리 있잖아요. 이거 쉽게 못 내릴 걸. 쉽게 못 내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은 내리겠죠. 미국은 내리는데 절대 쉽게 못 내릴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릴 수도 없다. 동시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아몰랑 가만히 있자. 가만히. 그래서 지금 26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도 그랬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이거 뭐 금리를 기대하거나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뭐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금리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상을 해보면 여기 증가 추이, 이 속도감,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저는 이게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요거는 저희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를 같이 보죠.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실전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쓰면 월급, 급여, 소득은 원화로 받겠죠. 당연히 저희가 원화로 받고 있잖아요. 자산은 당연히 분산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주식, 미국 ETF. 자, 난이도로 볼게요. 미국 주식이 더 높죠. 개별주니까. ETF 그나마 이제 시장 추종, S&P 추종 뭐 이런 거. 여기 이따 쳐. 달러 예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진짜 달러 예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달러 외화 통장으로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저는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이유로 보거든요. 5년 정도면요. 저도 투자 뭐 100%다 성공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2009년부터 지금 2026년 주식 투자로 봤을 때 5년이잖아요. 5년이면요. 이거 장기예요. 5년은 매우 장기입니다. 이거. 초장기까지는 아닌데 장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구조를 반영한다고 봐야 돼. 뭐가? 프라이스가. 프라이스. 그냥 그 수치 있죠. 환율이 구조를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다 봐야 돼. 그 말은 뭐겠어요? 원화 가치는 지금 구조적으로 빠개지는 미안하지만 슬프지만 얘기를 하면 이 구조 우리는 받아들일 이젠 필요가 있어요. 원인 분석, 속도감 얘기했지만 도입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대응 전략은 뭐냐? 현실적으로 그냥 미국 자산 가야 돼요. 해외 자산 가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야. 미국 개별주, 한국 개별주도 어려운데 그죠? 미국 개별주 어렵죠? ETF 그나마 추종하는 거 사면 그럴 수 있지. 어쨌든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래도 달러 예금이 현실적으로 좀 스타트하기 나쁘지 않고요. 제가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뭔가 이거 심화반 문제인데요. 심화반 문제. 내가 USD를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좀 진짜 진지하게.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수출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죠.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냥 일반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USD를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나? 요거는 생각해 보면 심화반 문제로서 좀 의미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 여기서 제가 약간 첨언 들어가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 또래 또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교육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봤을 때 제가 감히 예상해 보면 이제 얘네가 이제 한 20대, 한 30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짱이냐? 달러 버는 애가 짱일 것 같아요. 달러를 벌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나? 예를 들면 지금 수능 공부를 달러를 벌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달러를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지? 요거에 입각한 뭔가 본인들의 어떤 생각, 전략을 투영해서 조금 교육 전략을 새로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교육 전략. 다시 바라봐야 돼. 다시 봐야 할 때. USD. Where is USD? Where is USD? Give me the 달러. 그죠? 근데 난 안 된다 쳐. 난 안 돼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달러를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달러를 벌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저희 학부모님들, 저와 같은 어떤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저희 같이 뭐 80년대생, 뭐 90년대, 70년대생 뭐 다 마찬가지죠. 딱 수능 딱 쳐가지고, 그죠? 시험 쳐가지고 한국대 가서 한국 회사에 뭐 입사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 거 KRW. 또 이제 USD를 또 치환해서 밤에 거래를 하니 안 하니 뭐 이러고 있고. 그럴 바에는 그냥 얘를 자체적으로 그 USD를 버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물론 도전이 필요한 과제죠. 쉽지 않지. 우리도 못했잖아. 근데 지금부터라면 아이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전략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가 제 현재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결론 할게요. 결론. 자, 결론 뭐냐? 결론. 이제 100% 확실할 때 뭔가 간다? 이거 무조건 늦습니다. 내가 뭐 100% 확신이 들면 간다? 무조건 늦어. 늦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언제냐? 예전에 손정희 회장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7할 승부론이라고 있습니다. 7할 승부론. 뭐냐? 확률이, 그분들 정답은 아니지만 70% 정도 되면 쏜다야. 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100% 되면 어차피 늦어서 정확히 맞춰도 안 돼요. 그러니까 7할 정도면 이 속도도 이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만 맞춰도 7할일 때 승부 거는 게 맞거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입각해서 봤을 때 뭐냐? 원달러 환율은 100%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맞는 지금 우리는 이 제스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개별주, 말도 안 되는 거 애초에 한국 회사도 모르는데 미국 회사 막 살 수 있냐? 쉽지 않지, 일반인 관점에서. 하지만 적어도 USD 외화 계좌 정도는, 그러니까 원화 예금으로 1,000만 원 있었어. 이거는 USD 외화 통장, 우리은행 뭐죠? 하나은행, 예전 외환은행이죠. 그런데 가서 열면 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포지션을 확 USD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좀 다변화 한 번쯤 고려해보자. 요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여러 통계가 잘못됐네, 집계 방식이 잘못됐네 있지만 원인은 간단했죠. 원인은 M2 통화량인데 문제는 환율이 이렇게 된 거는 통화량이 제일 메인 변수인데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심화 버전이지만 굳이 먼저 이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말을 드리면 해외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수출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기업들이 이거를 다시 USD 벌어서 KRW로 환전하려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투자를 해도 USD를 갖고 현지에서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진짜 땅이라도 갈아엎지 원화로 다시 환전하는 이유가 굳이 없거든요. 인센티브 측면에서. 인센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이유, 이게 인센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결론은 나왔다 봐. 7할 정도, 70%는 나왔어. 그러면 우리 너무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변화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 해외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지만
일단 그 출발점으로 환전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뵐게요. 안녕. 자보.